정보 공개 청구권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조문 딱 보니까 누가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국민.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국민. 그 다음에 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누구누구를 말한다고 판결이 나왔어. 모든 국민은 오른쪽에 1번 판례 아주 중요한데, 이 모든 국민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도, 사람인 국민 말고도 누가 들어간대? 법인도, 또 법인 아닌 단체도, 밑줄,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 여기에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그냥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체. 그래서 그 다음 이어 보면 어떤 시민운동 단체 나와. 환경운동 단체 같이, 그지?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시민운동 단체도 알고 싶은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 포함된다. 그래서 읽어보면 나오지? 두 번째 줄에 설립 목적도 안 따진대. 설립 목적 불문.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 등이 행정감시, 행정기관의 업무,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시민운동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되는 거지? 이 시민운동단체가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행정감시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권리 있다는 거지? 1번 판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중요한데, 2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인트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법인.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로 인정된 게 법인이야.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지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긴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을 위해서 공개해야 될 의무자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자는 아니다. 그래서 핵심 지방자치단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공개 의무자지,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지? 이해됐어요? 그럼 넘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는 외국인은 정보 공개 청구권 있대 없대? 외국인은 이 법률이 또 명시해놨어. 자, 동그라미 1번에 읽어보면 외국인이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놨잖아.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외국인 중에, 자, 그거 밑줄 쳐줘야 돼. 두 번째 줄. 국내에 일정한 주소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소 두고. 또 하나,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대. 그렇다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지. 그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지. 그렇지? 또 우리 법이 뭐였어? 그냥 우리나라 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범위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 외국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면 우리도 해준다. 이렇게 법을 정하기도 해요. 그런 걸 뭐냐면 상호주의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에게 자기네 나라 정보 공개 청구권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상호주의를 규정한다 그러거든. 그럼 우리 지금 상호주의 규정한 거야? 아니야. 상호주의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화살표로 내가 써놨나? 화살표가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도 써놨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하고 다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거 아니지? 응?
우리는 그냥 뭐 주소가 어디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냥 국민이기만 하면 정보공개 청구 인정하잖아. 근데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되고 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한테만 인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되는 거 아니다. 또 하나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주의란 말 뜻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공공기관은 첫 번째 모든 국가기관은 다 보유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어요. 모든 국가기관, 그지? 눈으로 한번 읽어봐.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 청와대, 응? 대통령도, 응? 그 소속기관 등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다, 응? 법원도 국회도 다, 응? 정보공개 의무 있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 의무 있고, 쌍가루 3번 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 여기는 아마 되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무슨 관광공사, 응? 도로공사 이런 무슨 땡땡공사 땡땡공사 소위 공기업이라고 하는 데 있지? 그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공기업들 그 공공기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보유한 정보를 청구받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어디를 정해놨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정해놨어. 그지? 그래서 특히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에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유아교육법 적용받는 유치원이겠지? 유치원도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응?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다 공개해야 됩니다. 또 뭐야?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그 대상이거든? 그 대학도. 응? 그런데 각급 학교라 그랬잖아. 각급 학교니까. 하여튼 여기에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국공립학교만이 아니에요. 사립학교도 적용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사립유치원도, 응? 사립초중고등학교도, 사립대학도 다 정보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응? 이거 중요한 거야. 국공립학교만이 아니야. 사립초중고 유치원, 응? 사립대학도 다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 이제 판례가 있지만 그 좀 이따 보고 사립대학교가 반발했어요. 왜 우리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다 공개해야 되느라고 규정했느냐? 반발해서 소송까지 갔었어. 응? 자, 그거는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있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여기가 인천광역시면 여기 인천광역시 도시 여기 저 지하철공사 있지 않아? 인천 지하철공사, 그치?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야. 그렇죠? 그래 뭐 여기 무슨 저 공단도 있고 무슨 공사 있잖아. 인천시 무슨 공사 이런 거요. 다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좀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쭉 그냥 보세요. 이건 너무 복잡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응? 또 공개해야 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5번, 6번을 보면 정부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또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그지? 5항에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6번도 그래. 6번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지? 응? 그러니까 5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액수 상관없이 공개 의무 있죠. 그런데 6번은 뭐야? 액수가 제한이 있지? 있기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는 어떤 단체, 응? 보유한 정보 공개 의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련해서 판례 갑시다. 1번은 아까 말했듯이 뭐야? 왜 대통령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왜 사립대학교도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포함시켜서 규정을 했느냐고 사립대학교가 반발해서 소송한 사건이야. 그래서 아니 사립대학교가 공공기관이냐? 응? 이러면서 반발한 거지, 그지? 그랬더니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 했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어디까지로 누구누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정할 거냐는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교육기관을 보면 우리나라 물론 사립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첫째,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사무인데다가 우리나라 사립학교 국공립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세우지만 그 학비 운영받아가 가는 거 갖고 제대로 운영 못해요. 그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 그래서 선생님도 월급 이런 거 정부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지급되고 합니다. 응? 그래서 그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점 이런 거를 쫙 보면 이 사립대학도 이 공공기관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런 취지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입법자가 생각하기를 사립대학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해놨다 그래도 이거 뭐야? 법으로 입법자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 결국 사립대학교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킨 거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시험에 쓰이는 거는 이제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죠? 자, 5째 줄, 6째 줄.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사립대학교의 무슨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일부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다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대통령령에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포함시킨 것이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마지막 줄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뭐뭐 업무에 관해서 지원받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 사안만 정보 공개토록, 그러니까 사립대학교의 주장이 그거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토록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업무건 아니건 상관없이 사립대학교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잘라낸단 말이야. 그 밑줄 친 부분에 일단은 뭐야? 사립대학교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거 문제없다. 응? 두 번째,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응?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 세 개 판례는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사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한 논의예요. 응? 자, 일단 대통령령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거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번 판단 기준은 뭐야? 읽어보니까 두째 줄부터 읽어보자. 어느 법인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업무, 그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어떤 공적인 업무인지 아닌지, 그지? 근데 업무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래. 업무, 거기다가 또 뭐야? 이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거나 국가행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뭐야? 그 셋째 줄,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그지? 업무의 성격이. 그런 거로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또
그 조직 구성, 활동, 응? 그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지, 응? 또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야. 업무의 성격만 보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리 감독을 받는지, 응?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그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결과, 이런 판단 기준에 의할 때, 자, 3번, 4번을 비교합니다. 서로 결론이 달랐어요. 자, 3번은 어떤 기관명? 한국증권업협회라고 나왔지? 한국증권업협회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데요. 응? 자,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업무의 성격 수업대에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지 등등 뭐 이런 거 재정 지원 받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응? 반면에 4번 한국방송공사, 즉 KBS는, 응? KBS는 특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응?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그랬죠? 네. 4번, 3번, 4번 대비시켜서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면, 자, 우리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그 정보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응? 첫 번째, 법령 정비 등. 근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 시험에서. 그냥 눈으로 쭉 한번 보자.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정보공개법을 운용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또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고 뭐 정보 시스템, 공개 시스템 구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거기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정보의 공표. 여기는 공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공개와 공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공개는 뭐야? 알리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거죠. 그게 공개야. 알리고 싶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라도 알리는 거. 근데 여기 공표는 국민이 신청을 안 해도 알리도록 하는 게 공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안에 박스를 먼저 보세요. 응? 박스를 보면 그냥 외울 거 아닙니다. 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응?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면 요새 같은 거 뭐 코로나19, 응? 이거와 관련된 방역 정책이라든지, 그지? 또 뭐 입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지? 그래서 그런 거. 또 2번, 특히 2번이 시험에 쓰였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등 사업 정보, 그지? 다 읽진 않겠어. 이런 것들은 2번을 특히 중심으로 해. 2번 보면 이런 정보는 어떻게 된대? 위로 문장 동그라미 1번.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첫째 끝에 공개의 범위, 공개 시기, 주기, 방법 등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미리 정해서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청 없어도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공개할 거다라고 미리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래. 신청 안 해도. 응? 줄여서 공부하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신청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은 스스로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알아서 정해서 국민에게 공표해놓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신청이 없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밑에는 자,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등, 그지? 아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 정보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쉽게. 그리고 공공기관마다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가 무슨 정보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걸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비치해두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읽고 지나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제 9조의 1하고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있는 게 있죠. 그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새로 추가된 조문이야. 그래서 조금 주의해 두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자. 공공기관 중에서 아까 사립대학이라는 이런 데 빼고 공공기관 중에서 자,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래. 중앙행정기관 뭐 대통령, 응?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야.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자, 어떤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응? 그냥 손으로 종이 문서로 써놓은 거 말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정보, 이거를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구가 없어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그지?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냥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응? 그 중에서 공개할 대상으로 분류해놓은 정보, 이거는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없어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된다. 응? 자, 하여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공개 대상 정보 및 정보 공개의 원칙, 응? 공개 대상 정보 및 공개 대상 정보 및 공개의 원칙. 자, 1번 중요합니다. 공개할 대상이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니까 공개해야 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하여튼 그 뒷얘기는 뭐예요? 외울 필요 없이 정보가 어떤 형태로 기록 보존되고 있는 형태는 상관없다는 거지. 응?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 읽어보면 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작성, 공공기관이 스스로 직접 작성한 정보도 공개 대상. 응? 공공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정보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취득하여, 응? 취득한 정보도 공개 대상. 그죠? 취득.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던 형태는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정보는 다 공개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쌍가루 2번. 원칙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야. 응?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판례 중요.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자, 두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게 포인트.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할 정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지.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반드시 원본을 공개해야 된대요.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응? 왜냐면 복사본 공개도 되거든. 원본일 필요는 없다. 두 군데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는 거야. 응? 아, 정보야.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래야 공개가 가능한 거니까. 그지?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요새 또 잘 나오는 게 2번인데 2번을 보면 먼저 읽어보자. 자, 정보 공개란 첫째 끝에 2번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보유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원래는 공개하는 제도이긴 하다. 응? 그렇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련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응? 공공기관이 그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뭐 그냥 컴퓨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응? 이 정보 여기서 퍼오고 저기서 퍼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하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쉽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야. 그렇다면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어떤 사람 A, B, C 이게 뭐 어떤 사람에 관한 목록이 있어. 목록. 그러니까 사람 인명 목록이 쭉 있어. A, B, C 뭐 이렇게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위반한 자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어떤 정보가 따로따로 있어. 그런데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국민은 이게 뭐 이렇게 행렬표로 이렇게 만들어 이런 정보를 달라는 거야. 누가 뭐 위반했고 누가 뭐 위반했고, 응? 이렇게 행렬표로 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그렇게 행렬표로 된 정보는 없는데요? 응? 거부한 거야.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거 행렬표로 된 정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 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있고 또 위반했던 뭐 이렇게 목록이 따로 있는데 이거 컴퓨터에서 자료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렇게 조금만 두르게 끌어다가 이렇게 약간만 조작을 하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행렬표로 만들 수 있는 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공개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준 건 위법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잘 보면 다시 읽어봐. 둘째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죠? 이러한 경우에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있는 정보 편집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원하는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기초 자료는 갖고 있어서 그걸 조금만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만 하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로 봐야 맞다.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됐어. 이해하면 돼. 문구를 꼭 딸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또 공부해야 돼. 3번은 두째 줄에 뭐야? 어떤 사람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목적이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응?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청구한 게 신의 측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 당연한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런 정도로 보세요.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제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응? 여기에 판례 중에서는 1번하고 4번이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국민한테 있지? 근데 권리를 남용하면 권리 실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자, 실제로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청구된 정보를 받더라도 그걸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처럼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정보권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개 청구를 거부해도 위법으로 안 봅니다. 응?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어떤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은 전혀 없어. 그냥 공무원 괴롭히려고, 그지? 응? 뭐 그냥 돈은 있다 이거야. 한 10,000페이지 오늘 내로 복사해달라고. 응? 그럼 정보 이 공개 담당 업무를 담당 그거 계속 복사해주느라고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10,000페이지 열심히 복사해줬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거 10,000페이지 또 복사해. 하루 종일 복사만 시키는 거야. 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도는 전혀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응? 또는 그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 이런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거 시험 잘 나와. 자, 그러면 조금 아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을 써놓으면서도 아까 말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라든지 사생활에 관한 타인의 사생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일단 문구 읽어보자. 박스 나오기 전에 자, 위에 2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만 다음에 8가지의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밑줄 주세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밑줄 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문구가 어떻게 돼요? 재량으로 돼 있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뒤집으면 뭐 이렇게 돼? 공개할 수도 있어요. 응? 공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 8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마 경향이 더 높겠지. 하여튼 공개할 수도 있는 거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넷째 줄 끝에 읽어보자. 공공기관은 이 아래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보존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뭐 시험에 지문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겠지? 네. 자, 그러면 목록을 보자. 우선 한번 8가지 목록을 보자.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에서 이건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은 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다. 응? 그런데 1번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돼. 뭐라고 돼 있지? 다른 법률이나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여기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한 명령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거규칙, 특히 둘째 줄 밑줄이었어요.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한정한다. 여기 포인트.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제한해놨죠? 응?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어떠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정해라 뭐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놨거나 지방자치가 조례로 정해놨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야. 응? 따라서 뭐는 안 들어갔지? 총리령이나 부령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화살표하고 총리령, 부령은 내가 X자 쳐놨지? 주의해야 돼. 총리령, 부령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대통령령하고 행정기관만 기준으로 따지면 총리령하고 부령은 빠지고 대통령령하고 조례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 부분 유의. 그 다음에 2번, 3번을 읽고 지나죠. 만약에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지우려고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3번. 만약에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일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네 번째 준비죠.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응? 또 범죄 수사, 형집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줄여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자, 그러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진행 중이 아직 최종 판결 나온 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거와 관련돼 있는 정보다. 그럼 무조건 다 공개 안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 끝에 단서가 달려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응? 만약에 공개되면 셋째 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그지? 그럼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도 공개가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시험 들어갔네. 시험에 관한 정보. 시험.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시험. 또 첫째 끝에 뭐야? 인사관리 사항이나 특히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자, 여기서 기니까 주로 시험에 쓰이는 거. 자, 시험에 관한 정보. 또 뭐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끝에 가면 단서가 달려있지? 뭐라고 달려있어? 그러면 이게 이런 정보인데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셋째 줄에 또 그냥 이거는 읽고만 다만 의사결정 과정 중에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라서 비공개를 했더라도, 그지? 공개를 안 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이 다 끝나면 그때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가 있어. 그지? 그냥 읽고만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대? 사람의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이거 밑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되면 사생활,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 정보라도 그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거지만 가나다라 밑에 목록이 나오지? 두 가지 또 체크하면 시험에 쓰인 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여러분 이제 무슨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 처리해서 뭐 나가잖아.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 발급 업무를 하잖아. 그러면 뭐라 하면 그 문서에 반드시 뭘 적게 돼 있어요. 이 처리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직위 이거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잖아. 인적 사항이잖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그 안 좋은 일도 생기지. 그지? 그 민원인이 뭐가 탈락되고 거부됐다. 그러면 막 전화해서 막 욕하고, 인적 사항이 공개되잖아. 공무원 이름. 그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어쨌든 그건 또 그것대로 따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인적 사항이지만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공개 대상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도 공개해야 돼. 마 보면 어떻게 돼? 첫째 끝에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이름과 직업. 이 라마가 시험에 쓰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6번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으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야. 그죠? 그럴 수 있는 정보인데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또 국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의 이름과 직업 이런 거는 공개해야 된다. 그죠? 다음 페이지 7번은 큰 논점은 없고 만약에 그치? 첫째 줄에 보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
이렇게 줄여.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그 다음에 8번째, 이것도 있고잖아요. 만약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다든지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8가지 목록은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끝으로 보고, 시험은 이와 관련돼서 뭐 어떤 개인이 됐든 뭐 단체가 됐든 시민운동이 됐든 정보 공개라고 청구를 해. 그러면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 공개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공개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에 거의 다 비밀주의야. 응? 공개를 원치 잘 공개를 안 해. 그러면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공개를 안 할 때 이러한 이유로 공개한다. 자, 법 제9조 여기 8가지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하고 공개 거부 결정을 해. 그러면 공개 청구했던 자가 아니 이게 왜 거기에 해당돼? 응? 그래서 공개 거부한 건 위법이야 하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판결 나온 것들이야. 응? 그래서 판결 중에는 이게 여기 이거 공부하면서 이게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이 돼서 공개 안 한 거 적법인지, 응? 비공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공공기관이 비공개한 거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그지? 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했는지 공개 대상인 정보가 아닌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는지, 이 결론이 중요한 거야. 어떤 정보? 자, 1번. 아까 했지?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무조건 다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지? 응? 여기 논점이 둘인데,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게 적법하려면 2가지 공부해야 돼.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자,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까지는 없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응? 소송 기록의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하나. 2번째. 그러나 또 하나는 뭐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뭐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 않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응? 마지막 줄하고 있어. 응?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래야. 그러니까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공개 못해 하는 게 꼭 소송 기록에 포함된 사항만 그런 건 아니고,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이해됐어요? 1번 중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자, 2번에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읽고 지나가세요. 응? 자, 2-1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2-1을 공부하세요. 체크. 외국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는데 아마 외국이나 외국기관이 이거 비공개하는 걸 전제로 제공해 줬나 봐. 응? 외국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공개하지 않는 걸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야. 결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진짜 공개되면 위에서 말한 대로 어떤 고도의 개연성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져야지. 단지 외국기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라는 전제만 가지고, 그런 전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 갖고는 비공개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자, 아직 시험은 안 써왔는데 2-1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해두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체크해야 돼요. 3번. 자, 아까 7번째 항목에 법인 등의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첫째 줄 법인 등의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내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네? 일체의 비밀사항 뭐 이렇게 한다고 일체란 말 때문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소리가 있어서 강조하는 거야. 응?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응? 자, 3번도 알아도. 그 다음에 4번은 4번도 중요하네. 최근에도 문제 나오는데 올해 지난 9월 달에 봤던 저기 뭐야 국가직 7급 시험에서도 이게 나오던데. 자, 아까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에 1호 뭐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1호가 뭐야? 다른 법률에서 비밀 내지 비공개할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그리고 또 뭐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에 의해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이란 뭐에 대해서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을 말한다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을 말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하라고 권한이 위임된 게 아니고 다른 사항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위임 명령이 그 정하라고 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문제까지도 지네 멋대로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정해놓으면 그건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명령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문장 그대로 두 번째 줄 끝에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뭐에 대해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명령? 정보 공개 문제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만을 의미한다. 응? 그렇죠? 일단 그거 중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로부터 구체적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이거 하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구체적인 사건이 거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고 나오지? 응? 그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대통령령이에요. 응? 근데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었는데 뭐에 대해서는 위임받지 않았을까?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은 받았는데 뭐 정보 공개니 정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거니 이런 거는 정하라고 위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멋대로 뭘 정해놨어?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 결과 있지? 이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야. 이거 어떤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정하라고 법률에서 위임한 적도 없는데 대통령령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다른 거 정하라고 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 멋대로 정보 공개까지도 멋대로 정해놓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아마 교육공무원이 있나 막 근무 성적 평가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게 나온 거야. 자기 좀 낮게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뭐예요? 이거 대통령령에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거부한 근거가 맞느냐 이거야. 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이 됐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는데 멋대로 무슨 이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 않는다고 정해놓은 건 이거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그걸 근거로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결론 판결은 교육공무원 근무승진 평정 결과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이거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두 가지 들어있어. 하나는 뭐야? 네. 공개를 거부할 어떤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 있으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걸 근거로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이란 정보 공개의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 명령을 가리킨다. 응? 그런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 위임받은 적이 없는 거다. 근데 거기서 멋대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뒀다. 그거는 위임받지도 않은 걸 정해놓은 거라서 결국 뭐야? 그걸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그래서 4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판례도 중요해. 응? 하여튼 뭐 여기 안 중요한 판례가 없어. 자, 5번 판례 아까 읽었지? 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뭐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기록돼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최종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여튼 통째로 응? 잘 읽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셋째 줄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의사결정 과정에 기록된 회의록, 이게 이제 제목이야. 응? 이거는 뭐야? 결론적으로 다섯째 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회의록이나 그 회의 관련 자료 말이야. 응? 자, 그래서 5번도 중요. 그 다음에 6번. 자, 검찰 6번도 곧잘 나왔습니다. 법 이름이 검찰보존사무 규칙이야. 응?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서 부령입니다. 응? 근데 여기에 무슨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대. 그러면 이거는 응? 결론이 뭐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럼 뭐야? 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에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거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응? 이유가 뭐였어요? 이 판결의 이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부령으로 만들어 놨지만 성질은 뭐래?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판결날 당시는 이거는 법률이 위임한 위임명령,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명령이 아니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온 후 아까 1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1호를 보면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괄호치고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거는 이 판결 이후에 추가된 거야, 법 규정에. 그러니까 그 추가되기 전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다 포함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바뀐 법으로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부령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지?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못 되는 건 결론은 똑같아요. 응? 자, 6번 알아두고. 7번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6번. 자, 8번은 무슨 뜻이냐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서 거부했냐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거부할 수 있는 건 허용 안 된대. 아까 8가지 항목, 법이 정한 비공개 사항 8가지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거부를 해야지 막연하고 개괄적, 뭐라 그랬어? 그지? 8번에. 응?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그런 이유만으로 공개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으로 법이 정한 8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거부해야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었냐면 우리 LH 요새 문제 많았던 LH가 분양한 아파트가 이제 주공 아파트잖아. 응? 주공 아파트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더니 주공 아파트는 여러분들 LH 공사가 아파트 짓는 거 아니야?
근데 LH공사는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으로서 그 아파트 단지 지을 대로 딱 지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부터 승인을 받아서 여기 택지개발 사업할 지역 딱 지정 승인, 사업 승인 받잖아. 그러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응? 사기업하고 달라서 LH공사는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요. 여러분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어떻게 돼? 되게 싼 값에 강제로 땅을 뺏어갈 수 있어요. 땅값 시세대로 사들이지 않고 보상금 시세보다 낮게, 즉 정부가 매긴 표준 공시지가라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현실 가격의 한 60%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격으로 보상금 주는 걸로 결정받아가지고 강제로 땅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을 싼 값에 강제로 수용해. 거기다가 중앙아파트를 지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값입니다. 아파트 우리가 평으로 따지자. 요새 평 안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아파트를 평수로 따지면 한 평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넘은 지 이미 오래됐지? 응? 30평 아파트면 한 평에 1,000만 원이면 3억 아니야? 응? 그치? 근데 지금 엄청 더 많지. 1,000만 원을 넘은 지 벌써 한참 됐어. 그러면 그냥 한 평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한 평당 1,000만 원 중에, 땅값이 제일 많이 차지해. 한 500~600만 원 차지할 거야. 5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윤, 이런 거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사기업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 있잖아.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등, 그지? 이런 사기업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땅을 사들이니까.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라 비싼 값에 땅을 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LH는 이런 사기업하고 달리 땅을 굉장히 싼 값에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니까 분양 가격이 낮아야 돼. 응? 근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이 분양한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아니 LH공사는 이렇게 이제 원래 주 목적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짓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위해서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제 부여되고 하는 건데, 응? 이건 완전히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일반 사기업처럼 비싼 값에 분양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LH공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적정한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사회적 혼란만 커질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를 들어 거부를 했는데 그거 소송 들어갔더니 위법이라고 판결 난 거예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하라고 판결 나왔어요. 공개 대상이라고. 그래서 공개했더니 그렇게 땅값은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싼 값에 수용해서 건축비 얼마 들여서 또 건축비도 일반 사기업보다 더 많이 들이지 않을까? 중공아파트 비싼 자재 쓰고 하지 않잖아. 갖고 지어놓고서는 이익을 엄청 남기는 거야, LH가. 응? 이익을 엄청 남겨서 그걸 또 뭐에 쓰냐? 원래는 LH는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중소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 주택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야, LH에. 근데 그런 일에 많이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연봉 엄청 줘. 응? 연봉 엄청 주고 예전에 있었더래. 지금이야 LH 거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지만 예전에 LH 회사 창립기념일 전 직원 다 노트북 한 대씩 쫙 돌리고 응? 무슨 하여튼 장모님 생일이다 직원들 돈 주고 돈을 직원들한테 못 줘갖고 난리가 난 곳이야. 그렇게 펑펑 이윤을 많이 얻어 이래갖고 질타를 받고 난리가 났지. 응?
나중에는 이제 LH가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올라앉아 있어도 연봉 빵빵하게 줘요. 응? 성과급 엄청 주고. 응? 하여튼 뭐 우리나라 공기업이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 하여튼 6번 그런 사례, 8번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9번 외워야 됩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이다, 비공개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겠어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법률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응? 하여튼 결론은 뭐야? 비공개 대상으로 판결 난 겁니다. 응? 그래서 9번 결론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응?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자. 야,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뭐를 논의하겠어? 응?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 조사하고, 그죠? 피해 학생 조사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가해 학생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서로 논의하잖아. 응? 근데 회의록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했고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 이거 다 기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이거 폭력이 좀 심각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가해 학생을 퇴학시켜야 됩니다. 어떤 위원이 주장했어, 그지? 찬성위원이 더 많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가해 학생이 퇴학당하게 됐어. 응?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회의록이 공개돼서 퇴학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누구야? 그럼 퇴학당한 학생이나 그 부모가 앙심을 품고, 그지? 한밤중에 찾아갈 수도 있어. 그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그런 게 염려되면 위원들이 뭔가 소신 있게 발언하지 못하겠지? 그런 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크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학폭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응? 그 다음에 10번. 개인이, 우리 여러분이나 나 같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이때는 두 개의 법이 이제 문제가 생겨.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관련이 있고 또 정보공개법이 또 관련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돼? 개인이 다른 사람의 타인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 어느 법에 따라야 되는지가 포인트. 그지? 자, 그 다음에 11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번과 하려는 거는 자, 12번에 가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례. 여기서 포인트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뭐 경찰, 검찰이 피의자가 뭐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잖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뭐 고소가 들어왔다니, 그러면 그 피의자를 이제 불러서 조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그 경찰, 검찰이 질문하고 그 범죄에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가 답변한 거 있잖아. 이거 진술한 내용. 그런데 그 피의자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 진술 내용은 공개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응? 그 진술 내용 역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 그러니까 진술 내용은 공개 대상이 되는 건데 진술 내용 중에도 어떤 사항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응?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중에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다. 응? 그 다음에 1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학에서도 배울 수 있을 거야. 근데 공직자윤리법, 우리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 매년 뭐 하죠? 재산 등록하고 공개합니다. 자기네 재산, 보유한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지?
이거 등록하고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응?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직계 존속 비속, 자기 자식이나 부모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응? 다만 이제 그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응? 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뭐라고 쓰냐면 굵은 글씨 봐. 응?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그 재산 등록 의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 등록상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 사유, 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뭐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열람복사가 금지되거나 누설이 금지된 정보이고 나아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령 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지 거부 사유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해야 될 정보이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굵은 글씨 있지, 그지? 굵은 글씨에 뭐야? 그 첫째 줄 끝에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이러이러한 문서. 응? 거기서부터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고위공직자 본인과의 관계, 직계 존비속의 고위공직자와의 관계, 또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이름, 고지 거부한 사유,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뭐야?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거 밑줄.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응? 법령 비정보라고 판별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야?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법령 비정보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해진 정보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 알아두세요. 시험에 그 말 나왔단 말이야. 응? 그리고 둘러싸워. 그러면 그 다음 그 줄에 고지 거부 사유 있지? 고지 거부 사유는 공개야 비공개야? 응? 고지 거부한 사유는 공개해야 될 정보. 응? 그 중에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둘로 나눠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 자식이 있어. 그럼 원래는 원칙은 국회의원 자기 자신만 보유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도 보유한 재산 공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거부한다. 고지를 거부할 수 있어. 그 거부한다고 이제 문서가 제출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왜 거부했는지는 거부한 이유는 공개돼야 할 사항이다. 근데 거부한 그 자식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식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둘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거기에 인적사항하고 고지 거부한 이유하고, 이거는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목록을 쭉 놨어요. 이제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그 452쪽에 무슨 사항이 들어있지? 공개 대상인 정보로 본 사례가 나와있지? 암기해야 돼. 공개 대상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아래쪽에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 사례 또 모아놨어. 외워야 됩니다. 응? 자, 그 중에 우리 공부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자, 공개 대상 정보로 본 사례 첫 번째 1번 뭐 나왔어?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야. 답안지. 응? 그러면 사법고시 지금이야 로스쿨로 하는 거지만 예전에 사법고시 시험 보면 2차 논술 시험이야. 뭐에 대해서 써라. 그럼 막 2시간 동안 세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떤 수험생이 자기는 괜찮게 썼다.
점수 잘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답안지 이 논술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법무부에 찾아갔어. 답안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답안지 못 보여준대. 공개 못 한대. 이유가 뭐냐? 아까 뭐 검사, 감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거 공개하면 시험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아니 내가 쓴 답안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썼나 좀 보려고 확인 좀 하려고 답안지 좀 잠깐 보여준다고 시험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래가지고 청구했던 수험생이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법원이 뭐래? 아니 지가 쓴 답안지 잠깐 보여주는 게 뭐 시험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거부한 것은 위법.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답안지 맨 겉장에 보면 답안지 맨 겉장에 이제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채점위원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채점위원 누구 몇 점, 채점위원 누구 몇 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된대. 그것까지 공개하면 자기한테 점수를 엄청 낮게 준 채점위원 찾아가서 항의차 찾아갈 수도 있잖아. 당신이 점수를 너무 낮게 줘갖고 아니 내가 얼마나 못 썼길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썼길래 진짜 내가 이 정도면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항의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막 이러고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따라서 첫째로 잘 봐.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이거는 빼고, 이거 포함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외하고 본인이 쓴 답안지 부분만 그것만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번. 자, 공무원이 여기 중요한 거 직무 관련 공무원인데 직무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지 참석한 정보, 직무 관련. 그 다음에 5번은 자, 두 번째 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여기 제목이죠. 자, 요거는 두 가지야. 이거는 그 도시공원위원회가 회의하고 회의에서 뭔가를 통과를 시켜, 안건을 통과를 시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시장이 뭔가 최종 결정을 하나 봐. 그 시장의 최종 결정 공표가 있고 난 뒤에는 공개해야 된대. 이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근데 공표가 있기 전, 시장의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에는 아직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니까 공개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6번. 6번도 곧잘 나옵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대가 없이 보상한 평수, 사업 수익성 검토한 자료. 지금 이게 이쪽에 전문적인 영역이라 잘은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디 재건축을 하면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땅 건물 내놓고 딴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 아파트 지을 동안. 그 다음에 아파트 새로 진 다음에 최소한 뭐 있어? 땅 거기 살고 있던 사람한테 30평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배정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거기 있던 땅 건물 갖고 살던 사람은 30평 아파트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바로 분양받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더 큰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예전 집보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고 나서 입주하겠지, 그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거와 연관인 거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무상 보상 평수. 그러니까 따로 돈 안 받고 아마 몇 평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 25평까지는 25평 아파트까지는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돈 안 받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응? 그치? 그런 게 무상 보상 평수겠지. 근데 30평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5평 값만은 더 추가로 지불해야 들어가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와 연관해서. 자, 이거는 뭐래? 공개해야 된대, 비공개해야 된대? 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했지?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해야 될 정보라고 판결했다는 거. 8번은
사면이 뭔지 알지? 대통령이 무슨 뭐 형 선고받고 이런 사람은 형 선고 효력을 없애준다든지 형 집행을 중지시킨다든지, 그지?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 자료, 그러니까 국무회의 장관들 모는 회의에서 이제 논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만들어서 올린 거, 이거 뭐야? 논란이 커요. 이거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정보 누출된다. 그러니까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비밀 보호 필요성과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공익적 필요성, 이게 충돌이 돼요. 근데 뭐가 더 크다고 봤어? 공익이.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사면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했어요. 여기는 그 부분도 이해돼야 돼. 뭐가 더 이익이 큰지 이거 반대로 된다고.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커서 공개 대상 정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조심.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끝에 수능 시험 원데이터. 응? 원데이터란 말 속에는 뭐야? 무슨 수능 시험 본 학생의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 안 나오고 소속 학교도 안 나와. 응? 그냥 이게 이제 이 통계 목적, 응?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위한 거라 그렇게 돼 있는 이 원데이터는 공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번은 자, 거기 수용자 자비 부담 물품의 판매수. 자, 교도소 안에도 일종의 매점이 있단 말이야. 응? 교도소 안에도 매점이 있어. 그런데 그 매점은 아마 보통 교도소의 어떤 교도관들이 이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매점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뭐 그럴 거야, 뭐. 응?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기차역 이런 데도 매점 있잖아. 뭐 홍익 매점이라고 하나? 이제 그 매점들도 다 철도 공무원들, 퇴직한 공무원들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관련자들이 다 그 매점 운영해요. 그 사람들에게 매점 운영권이 주어져가지고. 자, 비슷한 건데 하여튼 교도소 내에도 매점이 있어. 응? 그러면 일단 뭐 교도소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일단 공짜로 나오는 거 있어. 뭐 예를 들면 수건 한 장, 비누 하나, 응? 매달 뭐 비누 하나, 응? 치약, 칫솔, 응? 수건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물품은 일단 공짜로 수용자들한테 준단 말이야. 응? 근데 어떤 수용자는 그거 갖고 부족해서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는 그거 싸구려 안 쓰겠다, 나는 좀 더 비싼 거 쓰겠다, 그럼 자기 돈으로 밖에서 뭐 가족들이 돈을 넣어줄 수도 있고, 돈을 넣어주면 통장에 이렇게 통장을 교도관이 관리해요. 그 통장으로 이제 돈이 영치금이라고 이제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매점에서 더 비싼 걸 샀을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을 더 샀을 수도 있단 말이야. 허용되는 물품은. 그게 바로 여기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물품 산 거, 응? 매점에서. 그러면 매점은 수익금이 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수익금, 그래서 읽어보자 이제.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한 물품, 산 물품의 판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 배당될 수익금액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해라. 이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만 시민단체가 청구했을 수도 있잖아. 응? 이거 공개해야 될 정보로 판결했어. 그지? 교도소장, 그러니까 교도소 내 매점 운영의 수익금 중에 교정협회로 보낸 돈 얼마인지, 응? 교도소한테 또 얼마를 줬는지, 응? 이런 거 공개해라. 공개해야 될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아까 KBS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지? KBS가 접대성 경비 어디다가 무슨 얼마를 썼는지, 접대하면서 어디다 얼마 썼는지 이거 자료, 응? 공개할 정보. 그 다음에 13번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 정보 아까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13번 교도관들의 근무보고서, 응?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이게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이 교도관들한테 자기 막 폭행당하고 이랬다 이거야, 응?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까 손해배상 청구서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 하면서 그거 자기 증거를 내기 위해서 교도관들 그날
내가 막 폭행당하고 한 날 어떤 교도관들이 누가 근무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근무했고 근무 보고서 있지 이거 청구한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한 거야. 그거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판결한 거야. 교도관들이 근무 보고서 그 다음에 15번은 넘어가 되겠다. 특별한 건 없네.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 목록. 자 보면 자 1번 잘 나옵니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이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래. 보안관찰 관련. 원래 여러분들이 보안관찰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보안관찰이라는 게 이제 뭐 내란죄라든지 하여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라고 있잖아. 그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를 뭐 이렇게 막 전복시킬 목적으로 무슨 국가보안법상의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제 처벌해서 감옥살이를 징역형을 선고하잖아. 징역살이 마쳤는데도 얘가 출소하면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는 감시 대상자로 결정해서 계속 감시하는 제도가 보안관찰이라는 제도야. 그래서 이런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는 보안관찰 대상자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면 출소할 때부터 신고를 해야 돼. 자기가 거주할 곳에 관할 경찰서장에도 자기 출소한다는 사실도 신고해야 되고 또 거기서 살면서 3개월마다 자기 어디 갔었고 누구 만났고 관할 서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뭐 10일 이상 어디로 거주지를 벗어나서 10일 이상 해외여행을 간다. 이것도 신고해야 돼. 특이사항 있으면 신고해야 돼.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신고하고 경찰이 감시할 대상으로 정해놓는 게 보안관찰이야.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악용이 많이 됐어. 어쨌든 그래서 이 보안관찰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더니 거부했고 관련 기관이 거부했고 소송이 들어갔더니 법원이 이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시켜야 할 사항이다 해서 비공개로 판결한 거예요. 2번. 자, 2번은 첫째 줄 끝으로 가세요.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를 포함해 중요한 게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적 정보. 그러니까 여기를 잘 구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니까 예를 들어 시장한테 업무 추진비라고 알아서 쓰라고 돈이 배정이 돼요. 예산으로. 뭐 예를 들면 시장한테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라고 알아서 쓰는 거 1억 이런 식으로 배정돼. 그럼 시장이 이제 뭐 그 돈 가지고 뭐 또 하지? 업무 추진비 중에서 명절 때 되면 직원들한테 뭐 선물 하나씩 돌리기도 하고, 또 그 업무 추진에서 누구를 만나서 접대도 하고 이런 거 시장에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특별한 용도 제한 없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거야. 이게 업무 추진비야, 그지? 근데 이거 업무 추진비를 막 엉뚱한 데 쓴 것 같은 의심이 나. 옛날에 보도도 나왔어. 이거 업무 추진비라고 썼는데 보니까는 지 개인 물품 사고, 가족들 모여서 무슨 유명한 식당 가서 가족들끼리 외식하고도 업무 추진비로 쓴 거야. 카드로 긁고, 이런 게 보도된 거예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그리고 누구 만났었는지 상대방, 공개하라. 근데 뭐는 개해야 돼? 무슨 용도로 업무 추진비를 썼는지 그 영수증은 공개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 만나서 썼는지 상대방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여기서 포인트는 중간에 있는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 증빙서는 영수증, 이거는 공개해야 돼.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상대방 개인에 관한 인적 정보 있지? 개인에 관한 정보, 그거는 비공개라는 얘기야. 개인에 관한 정보, 알았죠? 개인에 관한 정보. 네, 3번은 뭐냐면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지. 응?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중요한 데다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그지?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공무원도 사생활 차원에서 뭐 할 수 있어? 무슨 동호회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것까지 공무원도 사생활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아까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행사에 참석 이런 거 정도는 공개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왼쪽에. 근데 직무와 관련 없어. 이건 순수하게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이야.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
계좌번호, 응? 계좌번호는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응? 계좌번호. 그 다음에 6번 학교환경위생정원의 회의록에 기재된, 끝에 가면 다 읽어나오면 뭐가 나왔지? 인적사항. 응? 자, 기억할 거는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응? 이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뭐 하는데 주로? 애들 학교 앞에, 응? 초중고 학교 앞에 술집, 모텔 이런 거 건축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시장 등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애들 학교 앞에 모텔, 시장이 모텔 허가를 내준 거야. 응?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시장 너 왜 모텔 허가를 내줬냐? 응? 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거기서 허가 해주라고 통과시켰다. 응? 누가 찬성했냐? 위원 회의록 내놔봐. 그지? 회의록에 찬성한 위원, 뭐 홍길동 위원, 뭐 이렇게 찬성했다. 누가 찬성 발언했는지 그 기재된 사항 딱 보면 어떻게 했어? 학부모들이 위원 집 찾아갈 거야. 찬성한 위원 집 찾아서 막 데모하면서 그 앞에서 니네 집 앞에 모텔 세워라 난리 칠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소신 있는 발언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빼야 된다 이거지. 공개, 인적사항은 비공개. 발언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번 한국형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해서 이거 비리가 많다 해가지고 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뭐 했대? 감사를 벌인 거야. 응? 근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국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공개 사항으로 판결한 거예요. 응? 자, 7번. 그다음에 8번, 9번 나오고 그러는데, 야, 8번 보니까 치과 의사 시험의 문제와 정답. 그렇지? 이거 뭐야? 공개야, 비공개야? 치과 의사 시험 문제. 의사 시험. 응? 의사 시험 문제와 정답. 비공개. 이유는 뭐냐?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이유야. 시험 출제만.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하는 게 어떤 거야? 이제 문제를 뭐 출제위원급에 해당하는 교수들로부터 의뢰를 해서 한 문제당 돈 얼마씩 주고 사는 거야. 뭐 한 문제당 뭐 5만 원 해가지고 뭐 어떤 교수에게 20문제 막 이렇게 유명대학 교수들의 출제위원들에게 20뭐 문제를 사. 그래서 한 1000문제로 가요. 응? 1000문제를 문제 풀을 만들어 놓고 매년 시험 볼 때마다 그 중에 무작위로 문제를 골라내서 출제하고 다시 넣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은행식 출제야. 근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매년 시험 볼 때마다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면 문제가 금방 바닥나고, 그지? 또 문제를 또 구성해야 돼, 그지? 이건 아무래도 이 시험 업무 수행에 편찬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래서 비공개. 응?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도 옛날에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해서 비공개였어. 그런데 이제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출제 방식을 바꿨지. 지금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고 매 시험 볼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 뭐 지방직 공무원 시험 치른다 이렇게 되면 시험 보기 뭐 한두 달 전쯤에 출제위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불러서 합숙시켜요. 응? 그 무슨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장소를 빌려갖고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외부하고 연락을 다 끊게 하고 합숙을 시키면서 거기서 논의해서 그때그때 출제를 해요. 그죠? 수능처럼 그렇게 출제를 하고 시험 딱 끝나면 바로 뭐야? 문제 다 주잖아. 문제 공개하고 또 인터넷에도 문제를 공개해놓고 이의 제기를 받잖아. 정답도 바로 가정답이라고 정답 가안에서 올려놓고 그 수험생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아요. 그 정답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 검토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문제 출제하고 한 사람하고 달리 문제 검토위원이 또 따로 선정이 돼서 이게 출제가 적정했나? 그 이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옳게 됐나? 뭐 이렇게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데는 복수 정답, 어떤 건 정답 없음 해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문제를 공개하고 있죠. 공무원 시험을. 그러나
예, 8번 같은 치과 의사 시험 문제와 정답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서 공개하면 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비공개 결정 난 거. 그 다음에 9번 아까 했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자기 재산은 등록 거부하겠다. 응? 그래서 그 거부하는 이유, 응? 이거는 고지 거부한 이유는 공개 대상이지만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10번 아까 했지? 학폭위 회의로 비공개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 11번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응?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라서 그 속에는 개인의 인적사항도 들어있고, 응? 또 뭐야? 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의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가 적정하다. 응?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조합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 보유 상황이라든지 인적사항들이 들어있어서 비공개가 타당하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3번은 여러분들 옛날에 황우석 박사 그 논문 조작 사건 관련해서 KBS에서 추적 60분이라는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서 이걸 이제 추적해가지고 추적 60분 방송 분량 테이프 60분짜리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결국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방송을 못했는지 어떤지 하여튼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청구했을 거야. 아마 KBS를 상대로 추적 60분 그 방송 하려고 만들었던 테이프 공개라는데 그거 아까 KBS라는 법인의 영업 비밀, 경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해서 공개 안 했어도 문제 없다고 판결한 거 시험에는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14번, 15번은 국정원이야. 국정원. 국정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비공개다. 그래서 14, 15. 근데 14번은 뭐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하고 수당. 얼마지? 요거는 누가 청구했냐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있는데 이혼하는 거야. 배우자. 그 배우자가 아마 이 국정원 직원이 여러분 이혼할 때 뭐하지? 재산 분할하잖아.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마 얼마 월급 받아왔는지 수당 얼마 받았는지 잘 몰랐나 봐. 그러니까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국정원에다가 자기 이게 국정원 직원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이 얼마 받았는지 그지? 공개를 하는데 국정원의 예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 예산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은 다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 쓰고 어느 항목에 얼마 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안 짜가지고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쓰는 거잖아. 국정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1년 동안 총 얼마 쓰겠다. 총액만 승인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 쓰겠다 이렇게 안 짜요 예산은. 그래서 그거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비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특별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 예산이 총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건 비공개예요. 거기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자, 국정원 들어간 14, 15. 16번 장기 요양 등급 인정위원회 회의록 최근 판례들이죠. 자,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 요양 등급 판정받는 그 상대방 국민의 어떤 치매라든지 장기 요양이 치매라든지 무슨 어떤 신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런 거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적인 내용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그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여기도 그 서훈 받을 자, 훈장 받고 표창 받을 자의 어떤 인적사항, 과거의 행적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회의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기서 그 위원들이 이 사람은 이 훈장을 취소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 이것도 이제 드러나면 곤란하잖아. 그지?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하게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회의록은 비공개다. 그래서 죽자사자 암기해야 돼. 결론은
공개해야 될 정보로 판결한 거,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보라고 판결한 거, 그 목록들 있잖아.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어이구야, 밥 먹어야 되겠다. 시간이 다 갔다. 그지? 그래서 밥을 좀 일찍 먹고 10분 일찍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1시 지금 12시 50분인가? 그럼 1시 50분부터 오후 수업을 진행합시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금방 정보공개위원회 금방 끝나지 않겠네. 가능하면 개인정보 보호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기출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